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평에서 군공항 유치 움직임이 일자 가까이 있는 영광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한평에서는 두 번째 설명회가 열릴 예정인데 구체적인 피해 보상 절차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 단속과 관련해 정치권과 농민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전이 내놓은 대책을 종합해봤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지산 나들목이 실제 얼마나 위험한지 모의 실험 용역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무안으로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이 돌연 연락이 끊겼는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전남 영광과 한평에서 차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광 주민 대다수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칫 주민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영광에서 처음으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에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영광과 바로 인접해 있는 한평에서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곳 주민들도 관심이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당장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상 대책이 있는지 주민들은 국방부에 명쾌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찬성 반대가 아닌 이 사업이 뭔지 들어보자 이런 자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명회 자체가 공항 유치를 전제하는 것으로 내비쳐질 수 있다며 행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우리 영광에 와서 설명을 하냐 이 말이야. 합격해서 하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보고 하신 말씀 있습니까? 드릴게요. 우리 없다 이 말이야. 특히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한평 손불면에서 5km 떨어진 영광 연산면 주민들은 한평의 군공항 이전 반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사 반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결의하는 피해 보상이나 대책 마련을 염두에 두고 영광 지역에서 설명회가 열렸지만 일부 주민들은 한평으로 군공항을 옮기느니 차라리 영광도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개발이 되니까 첫째가 그 도로 자체가 좋아지고 저희가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게 영광군의 이득점이라고 보는데. 영광에서 진행된 군공항 설명회가 지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두 번째로 열리는 한평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보상 절차가 논의되고 군공항 유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안전성 우려로 완공 1년이 넘도록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과 관련해 강기정 시장이 무조건 폐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실제로 이 도로가 얼마나 를 실험한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공개됩니다. 예상대로 위험하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된 지산나들목 진출로 공사는 완공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1차로의 진출로가 위치한 낯선 구조 탓에 안전사고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조건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폐쇄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폐쇄지요. 그건 용역할 이유가 정도의 명확한 사안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안전에 사고 나면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지산나들목의 사고 예측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이수범 교수팀은 일대 지형과 구조를 가상현실 3D 맵으로 구축해 운전자들의 주행 안전성을 살펴보는 모의 실험을 최근 마쳤습니다. 실험에는 광주와 연고가 없는 50명이 참여했는데 대다수 참가자들이 진출로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10일쯤 공개될 예정이지만 시뮬레이션에서 위험성 예측이 증명된 만큼 나들목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 한다 하면 거기에 주고 그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산나들목 진출로 개통에 대비해 조선대학교로 연결되는 550m 연계도로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5억 원이 투입됐고 모두 광주시 예산으로 충당됐습니다. 이 도로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낮아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산나들목 위험도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초의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부조사 착수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설계 변경 탓에 하세월만 보내고 있는 지산나들목 개통.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 낭비와 의사결정 책임론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출근길 먼지가 가득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의 직전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 들어서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는 서서히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도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연일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기는 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밤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출발합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 11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에 대한 비판이 농민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한전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현재까지의 한전의 대책을 임지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이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디까지가 보관 가능한 농산물이고 무엇이 보관 불가능한 가공품인지 기준도 명확히 없는데 위약금만 물리다 보니 정부가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며 지원한 저온 창고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내도 없이 이뤄진 불시 단속으로 농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존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 기준을 농업농촌의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한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전의 약관 개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도록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을 당부했고 한전을 항의 방문한 전남도 의회도 기름값, 전기세, 인력난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농민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력 가격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MBC 보도 이후 한전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단속과 품목에 대한 약관 개정이 되기까지 단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 환불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현실에 맞도록 창고에 보관 가능한 품목을 한전에 먼저 제시하면 한전이 이를 반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새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기준에 들어갈 내용을 전국 농민회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더 전국적 농민들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오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농사용 전기 단속에 대한 규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전이 새롭게 내놓을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교복업체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지역 교복업체들이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담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복 판매업체와 시민단체 등은 일부 교복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일선 경찰들이 총경급 전보 인사에 대해 보복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인사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총경들이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늘어난 경정급 직무에 대부분 배치됐다며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견을 냈던 총경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인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가운데 일부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행을 왔다가 제 날짜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불법 취업 등을 노리고 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태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된 무안국제공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3박 4일 여행 상품이 주 2차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6일 입국한 태국 관광객은 126명. 그런데 이 가운데 13명은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일행들과 합류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여행사가 준비했던 버스 대신 미리 대기 중이었던 다른 차량들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까만색 스타렉스 같은 차가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하더라고요.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차로. 태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일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했던 태국 단체 관광객 174명 가운데 12명이 돌아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태국 전세기가 무안국제공항과 최근 3차례 오가는 동안 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면 인천이나 김해 같은 데서 넘어오는 게 25명이나 7명 남고 2명 남고 4명 남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서 고객을 한 것도 아니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만큼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취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난해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41만 1,200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연락이 끊긴 태국인 관광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탈한 태국 관광객들이 타고 온 전세기는 전라남도가 지난달 태국에서 업무 협약을 통해 유치해온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당시 환영 행사까지 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전라남도는 이 같은 외국인 이탈 등을 우려했다면서도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무안국제공항, 김영록 지사가 태국 관광객들을 직접 맞이하며 첫 전세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태국에서 직접 협약을 통해 유치해온 전세기 여행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의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홍보했지만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2,400여 명의 태국인이 입국하기로 예정된 상황.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자 이탈에 대한 대책 등 출입국 심사 협의를 전라남도에 사전에 요청했지만 전라남도는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반 전세기 운항은 법무부와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협조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사증일 때는 협조를 제가 구하는데.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태국인 가운데 이미 20명이 넘는 이탈자가 발생한 상황. 다음 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등 3개국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될 우려는 더 큽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전남 관광에 미칠 악영향만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관광의 해를 선포하며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밝혔던 전라남도. 현지 여행사의 사전 심사 강화와 입국 시 철저한 관리 등을 요청하겠다는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그동안 관광객 수 늘리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전남 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강도와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이 1,500명이 넘는 데다 범행 수법도 다양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학생 2명이 비닐봉지에 과자며 음료수, 인형까지 가득 담더니 계산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가요.
골라서 그냥 담아가서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 같은 단순한 절도에 그치지 않고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광양에서는 새벽 시간 10대 중고생 4명이 1시간 만에 금은방 2곳에 침입해 귀금속 6천만 원어치를 털었습니다. 첫 번째 침입했던 금은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인근 금은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철제 공구로 유리창을 마구 부수는 등 범행 수법도 점차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5대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 수는 모두 1,525명.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지난 2021년 소년범 수는 전년보다 200여 명 줄었지만 2022년 다시 300여 명 증가한 겁니다. 3년간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없었지만 강도로 18명이 검거됐고 강간, 추행으로 붙잡힌 소년범도 210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대담해지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학습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남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112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장소를 분석한 뒤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거버넌스 기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을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통합하려는 광주시의 움직임은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노사 소통과 상생의 교두보를 만들어낸 일자리재단의 존립을 흔드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이 노동인권과 노사상생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광주시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광주 지역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서구 극락초와 벽진 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과 중회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5곳에 다음 달 말까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 목표로 다양한 실력 향상과 미래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학년도 주요 교육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저녁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고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조정됩니다. 또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온라인 열 예정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먼지가 가득합니다.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서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2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에 바로 직전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 들어서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는 서서히 해소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날 자체는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대기는 더 바짝 메마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지만 11도 안팎으로 오늘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온종일 영상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신안 4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7도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10도, 순천 13도, 광양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 또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